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울산 지역 23년 5월 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빨리 드리다 보니까 제가 숨이 너무 차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청이 계속 있어서 울산 지역 달아봅니다. 울산이 하락률 1위라고?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 지난주 5월 8일자 요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가 되죠.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도와 광역시 모두 합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올랐던 지역이 광주와 울산이었거든요.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던 지역들 반등, 전국적인 반등세 속에서 반등의 힘도 조금 약한 느낌. 네. 조금 덜 떨어진 느낌, 조금 덜 반등하는 느낌. 네, 전세 지수도 많이 빠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많다는 인천도 인구 유입되고 유출되느냐 그 차이도 무시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울산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해서요. 지금 13,126건 5월 13일자 기준이에요. 작년 10월 13일 날 삐쭉 솟아올랐었던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 역대 최고치의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다는데 왜 이럴까요? 자, 전세 물량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 요 추세선 제가 나타내 봤거든요. 이 추세선까지 올 연말까지 이 추세로 계속 가더라도 전세 물량 많은 거 맞죠? 많은 거 맞습니다. 월세 물량이 살짝 이 대구화 현상이에요. 대구화 현상. 전세 물량은 감소하는데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월세 물량 감소하고 있거든요. 잘 안 팔리면 뭐든지 임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 어쨌든 지금 월세 물량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전체 임대 물량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권 매당 물량은 전주 대비는 감소했어요. 한 2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4월 8일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된 이후로 물량은 그래도 제법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20% 정도 이상 늘어나 있고요. 관심 있는 지역 있으면 동네별로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특이하게 눈여겨볼 부분은 KB 매수 심리. 자, 요거 뭔가 좀 띄우려는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매물은 아까 역대 최대치인 거 확인하셨죠? 근데 매도세가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요. 이거 뻥카죠, 뻥카. 이 뻥카 덕분에 매수 우위 지수가 30까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게 잘 나가려면 60 이상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좀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세종시는 한 50 정도에 걸쳐져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울산이라고 하니까 쉽게 믿음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3월달 거의 다 웬만한 지역들은 3월달이 피크거든요. 4월달도 3월달과 유사한 정도 거래량 나올 것 같고 거래량은 차츰 감소하는 모습. 혹여나 부산이 지금 22년과 23년 차트가 닮았어요. 부산이. 대구는 21년과 23년의 차트가 닮았거든요. 울산은 혹시라도 지금의 나아지고 있는 거래량 수준이 갈색선, 부산, 울산 같이 22년과 23년처럼 이렇게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산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시죠? 특례 보금자리론 그 효과가 조금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면 뭐가 늘어난다? 직거래가 늘어납니다. 한창 좀 분위기 살아난다 했을 때는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휴일이 끼어 있었던 주간을 이용해서 대구와 부산 그 외의 광역시 지역들은 거래량이 좀 많이 주춤한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울산 지역은 요 2주간 주간 평균으로 보면 240건씩 두 번의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면 그 전보다 상당히 지금 양호한 5월의 거래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의 거래량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네,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가격 상단 매일 12건씩 한번 살펴봅니다. 한 12% 정도 하락해서 고층. 요거 좀 비싼 느낌. 네, 근데 요건 지나가고 대현더샵 한 3%. 울산은 한 4%? 제가 지난주에 25라 그랬던가요? 23이라 그랬던가요? 한 24 정도 느낌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대형 평형 거래
조금 지나가고요. 얘들은 국평 기준으로 보면 송정,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20% 정도의 고층 가격. 그 다음 20% 조금 넘어가는 곳, 또 고층이 20%. 상대적으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폭등했던 데 비해서 울산은 그 폭등세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었죠. 네, 그 아랫부분 보시면은 30% 가까이 고층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대형 평형 건너뛰고 국평 기준으로 왜 하락률 6%밖에 안 되지 하고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찾아가 보시면 돼요. 최신축 입주 2년차가 지나고 나서 얘들은 고점을 못 찍어본 아파트 맞죠? 5억이었으면은 그래서 요 정도 가격 보시면 되겠고, 울산 전화푸르지오 1단지 고층 가격 10% 정도 빠진 모습, 10% 정도 빠진 모습, 많이 못 올랐던 지역들인가요? 네. 그 다음 날수도 살펴보면은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요거 대형 평형도 좀 건너뛰고 국평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국평 위주로 대충 숫자만 적어둘게요. 숫자만 적어두고 대형 평형 비싼 것들 많이 거래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사 직격에 그 60년생들, 60년대생들 이제 은퇴와 맞물려서 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료도 오른다 그러죠. 가스료도 오른다 그러죠. 좀 줄여 나갈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나가고 뭐 그런 모습들 정도. 네. 그다음 20%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나머지 가격들도 한 25%, 30% 정도 요건 30% 적어 둘게요. 20%, 20% 조금 더, 뭐 20%, 뭐 20%, 한 25%. 뭐 20에서 25, 30, 뭐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대략 한 25, 울산 25로 볼게요. 그냥 한 24 정도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산은 28, 대구는 30. 세종시는 대구보다 약간 더 빠져요. 뭐 엄청난 시장 뭐 반등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깜짝깜짝 뭐 갑자기 뭐 세종시 아파트가 2억이 반등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아주 소수의 거래 건수들이고 전체적인 가격은 고점 대비 30에서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의 모습으로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3%, 한 18%, 22% 국평 기준으로 20%, 16%, 16%, 뭐 요 정도 느낌. 좀 반등하는 느낌은 들긴 듭니다. 반등하는 느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같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가격도. 자, 이제 거래량이 다시 좀 주춤해지는 시기로 가게 된다면 가격이 또 지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사면 이 더 낮은 구간에서 샀으면 매력적인 구간에서 샀으면은 일부만 10% 반등해서 혹여나 추후에 집값이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난 버틸 힘 있어. 그냥 그거보다 싸게 사서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약사 아이파크도 많이 빠질 때는 뭐 40% 이렇게 빠졌는데 저층 기준으로 30% 빠졌으면 고층 기준으로 뭐 20 혹은 25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5% 대형 평형 건너뛰고 20% 조금 더 반등한 울산이 조금 더 반등한 느낌이 들어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강행시 중에서 하락률이 1위이긴 하지만 가격 반등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가격 반등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져요. 대형 평형 건너뛰고 30% 가까운 저층. 대구는 40%, 저층은 40% 나오거든요. 대구와 견주어 봤을 때 울산은 좀 차이가 있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형 평형들 매일 거래가 많네요. 그럼 건당 거래 대금이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층 기준으로는 20%, 저층 기준으로는 30%, 요 정도 모습이 지금 울산이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층의 20%. 전형적인 모습이 좀 어느 정도 패턴이 대형 평형 건너뛰고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네요. 20에서 22%. 아니면 저층은 한 28에서 30%. 이 정도 느낌으로 나머지 가격들도 대충 그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아서 조금 건너뛰고 20%. 지금 울산은 요런 시장 분위기구나. 지금 사서 20% 오르면 10%만 금액 정도만큼 세금 빠지고
전고점까지 도달했을 때, 전 전고점까지 거기는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 뭐 대출도 다시 늘어난다고 하고 지금 긴축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장 상황이 조금 혼란스럽게 비춰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10%, 25%, 대략 20%. 평균 하락률은 25% 정도로 짚고 넘어갈게요. 건당 거래 대금은 대구나 부산은 2월 달이 고점이었는데요. 울산은 3월 달에 고점 모습이 보이고 요것도 거래량도 빠지고 가격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거래량은 지금은 일단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 작년하고 닮아버린다면 다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시 가져와? 이거 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 거시적인 부분은 제가 부산 영상 앞자락에 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나타내니까요. 울산 지역 방송에서는 살짝 건너뛸게요. 6억 이상 거래량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가지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힘이 좋진 않죠. 반등하는 힘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음이 더 다급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조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나 부산의 일부 지역들 살펴보면 가격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났던 지역들은 더 큰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제가 너무 빠르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너무 빨리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에 힘이 너무 들어간지 배가 아파서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 와이프가 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말하는 느낌이 든다고, 혹시 시청자가 0.7배속이나 이렇게 방송을 듣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풀에 제가 지친다, 그 말이 딱 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분양권 거래량은 2월 달에 피크 이후로는 그렇게 확 살아나진 않죠. 이제 엄청난 입주를 앞두고 있죠. 이제 그때 되면 시장 분위기도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 굉장히 낮았던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 지금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돼서 직거래 비율이 좀 올라가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지금 부산이나 대구 지역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아파트 매매건 직거래건 5월 분양권이건 5월달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나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보니까 너무 비싸요. 안 사죠. 분양권 가격은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보시면 되는데요.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곳들 여전히 보이죠. 많이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개 날짜 보여드렸는데요.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대충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요. 전세 거래량이 울산이 조금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 들어요. 울산이 대구나 부산 지역 보시면은 여기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을 막 뛰어넘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물론 입주하는 아파트 또 하면은 여기 또 거래량이 또 일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늦게까지 올랐던 지역 울산과 광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늦게까지 가장 하락하지 않고 버텼던 동네. 그만큼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 대비 높게까지 좀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부터 한 7월 8월부터 임대차 삼복과 관련해서 높은 전세 가격 받아놨던 그 역작용, 반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에 울산 또한 마찬가지로 타격, 높은 전세 가격 있었던 부분들 타격은 마찬가지로 전해져 올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도 한 번씩 주목하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빌라와 다가구의 역전세, 그 다음에 깡통전세, 그리고 경매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찾아오면은 이 문제도 반드시 한번 다시 언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좀 피부로 덜 체감하고 물가 정도만 느끼지만 자영업자들은 심하게 느끼거든요. 그나마 울산은 소득 수준이 괜찮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보다는 인구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일부 비싼 아파트 엄청나게 비싼 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 평균 매매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소득 수준 대비 울산이 낮은 편이에요. 그만큼 돈 쓰면 조금 나은 편일 텐데 네, 요분 지나가고요. 울산 전세의 비중은 역대 최저치 수준이죠.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죠. 2억 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비쌀 때는 얼마나 비쌌냐 보면은 2억 5천 정도 수준, 2억 4, 5천 정도 수준. 대구는 3억이던 전세가 지금 건당 거래 대금이 3억까지 치솟았던 게 뭐 2억 1,500 이렇게 확 떨어졌게 느껴지거든요. 울산은 그만큼 많이 빠진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전세의 충격은 같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비중, 3억 미만 비중 85% 정도. 부산, 대구, 울산 모두 요 비중은 비슷합니다. 3억 이상의 전세에 사느냐 아니냐. 4억 이상의 전세는 그 비중이 뭐 부산, 울산 다 4, 5%. 부산, 울산, 대구 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격이 다 얼추 다 비슷해요. 뭐 다른 지역에 울산 지역 반등 많이 했다. 다른 지역 투자를 간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가격이 지금 시장 가격에 그대로 나타났지 뭐 어디가 많이 저평가되었나니 아니느니 뭐 그런 논쟁은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거래량 2월달, 3월달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도 나오기도 하죠. 아까 전세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월세 비중에 있어서 계속 그 비중이 역대 울산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월세 가격에 다 부담시키지는 못합니다. 월세 가격도 작년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 작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 그렇다고 무한정 오르지도 않고 요 정도 가격에서 다른 지역들도 보면 정체되는 모습.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수준 보면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은 작년보다 좋았고 3월도 작년 수준까지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 입주 앞둔 곳들 좀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임대 거래량 뭐 예년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 임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갱신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